안녕하세요. 차저원 상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며칠 전에 겪었던 내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본업 이외에도 알바를 좀 해요. 세무서라든지 내지는 지방국세청에서 사건을 조달을 해주면은요, 그걸 토대로 납세인을 대리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서를 작성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에피소드냐면은요, 명의대여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명의대여 말 그대로 실사업자가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해야지만 그게 맞는 거기는 하는데, 본인이 약간 신용불량자예요. 그래가지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더 이상 안 나오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가족의 명의를 빌리던가 내지는 그냥 타인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그 피해를 보신 분이 알바생 분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초년생으로 내가 좀 알바비 좀 벌어보려고 내가 알바만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채용이 된 케이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사장님께서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만들라고 하는 게 이게 알바생분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카드 단말기도 알바생분의 명의로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부가세 신고해야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죠. 각각의 세금이 소득이 이렇게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말 그대로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매장에 대한 뭐 이렇게 관리 같은 거는 사장님이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 세금 신고도 사장님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업을 해요. 소득이 발생이 돼요.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그 세금을 아예 납부를 안 하거나 신고는 했거든요. 근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과세기관은요,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신고조차 안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산세까지 다 추려 보니까 부가가치세만 이게 4천만 원 가량의 세금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문제는 그 사장님이 만세를 부르고 저기 깜빵에 가 있어요. 다른 사기 사건도 연루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현재 깜빵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사업장의 명의가 알바생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 이름으로 너 왜 이거 세금 신고하고도 이렇게 납부를 안 하느냐, 아니면은 매출이 발생하고도 왜 이렇게 세금 신고도 안 해서 이렇게 가산세가 발생이 되느냐, 그러니까 알바생 A야, 너 4천만 원 세금 내라고 하면서 세무서로부터 결정 고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나는 단순히 월 급여 한 200만 원 받으면서 이렇게 알바를 했을 뿐인 거지,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로는 아예 상상조차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내 명의로 된 거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사업장은 그 사장님이기는 하는데 지금 다른 사기 사건으로 깜빵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장님의 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했고, 물론 카드 단말기도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카드 단말기가 정산이 돼가지고 그 알바생 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되는 거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명의대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돈의 출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명의자의 알바생분의 명의로 통장으로 들어오긴 했어도 이 통장에서 바로 사장님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이건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알바생분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요, 알바생분의 명의의 통장을 거쳤을 뿐인 거지 대부분의 카드 매출이 그 사장님의 통장으로 흘러간 내역이 보이는 거예요. 금융계좌를 다 살펴봤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알바생분이 명의대여로서 약간의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대부분 사장님 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됐다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단은 납부해야 될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은요, 5월 달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이게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케이스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주체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알바생이냐 아니면 사장이냐에 따라 가지고 확정이 되어야지만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도 그 다음으로 물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부가가치세만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알바생분이 아닌 사장님분의 명의로 확정된 세금을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 이 종소세 세금도 또다시 부과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종소세 부과가 되면은 또 뭐가 나와요? 4대 보험이 나오죠.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의 보험료가 측정이 되다 보니까 명의를 빌려주게 되다 보면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이 세 가지에 대한 세금, 그다음에 보험료까지도 이걸 부담할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명의가 누구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의 친구가 부탁을 해서 혹은 내가 어려운 사장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걸로 해야지라고 하는 그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명의 때문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모르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뭐 통장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 신분증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이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가족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형제가 빌려주는 경우, 아니면은 친구에게 내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엄청난 세금이 여러분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의대여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게 좀 어떤 세금까지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닥칠지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명의를 빌려주다 보면은요, 실로 운영하는 사람은요, 내가 세금을 안 낼 것이 본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막 한다고요. 자료도 이렇게 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매출, 본인 돈 이렇게 버는 것에 급급하다고요. 세금 신고 안 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납부를 안 해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명의대여를 할 것인가? 그건 안 될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 명의대여의 그 중요성 하지 말라고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 이번 케이스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